자, 사회복지 전문 방송 건강복지 라디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2025년 마무리하시면서 한 번쯤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인천의 섬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에 가는 섬은 또 다른 멋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김영구 센터장과 함께 인천의 섬 여행 떠나는 시간입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겨울에 가는 섬과 또 다른 계절에 가는 섬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쪽 계절마다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고 또 특색이 좀 있고 또 이제 음식이나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가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겨울이 좋다 아니면 뭐 어느 절이 좋다. 섬에 갈 때는 주로 어느 계절이 좋을까요? 저는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겨울에 사람들이 없어서 한가합니다. 그래서 섬에 가면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그때 가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서비스를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주로 저는 겨울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겨울은 뭐 바람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배편이 정기적으로 못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기후 현상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배가도 같은데 한번 갔을 때 한 일주일 만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집에서 이제 어르신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 이런 개인 사이까지도 포함해서 옛날에 어르신이 뭐 연애하셨던 분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주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게 모았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일단 겨울이 섬 여행 가기에는 좋다. 한적하니까요. 네, 한적하고 또 먹을거리가 좀 있는 편입니까? 겨울에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찾아보면 겨울에도 먹을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겨울이 시작될 이 즈음에 섬 음식을 소개하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이제 겨울에 섬에 가면 먹을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이 소개하는 건 겨울에 또 먹을 만한 걸 소개할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을 오늘은 소개를 그럼 섬과 관련된 음식으로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겨울에 이제 해안가에 특히 이제 인천이나 이제 강을 끼고 있는 갯벌이 발달한 이제 이런 인천이나 뭐 서천, 군산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그 이제 겨울에 묵을 많이 해서 드시는데 그 묵이 이제 그 박대로 만든 박대 생선 껍질로 만든 묵이에요. 그래서 일명 박대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의 음식은 박대로 만든 묵. 네. 우리가 묵하면은 대부분이 뭐 청포묵이나 도토리묵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박대로 묵을 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 식감이 비슷하게 될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뭔가 비법이 있습니까?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만드는 과정은 뭐 지켜봤는데 그렇게 어렵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선 껍질이니까 박대가 이제 이게 두껍잖아요. 네. 박대가 이제 박대부터 좀 알고 그럼 넘어가죠, 뭐. 그러시죠. 예. 박대가 이제 그 서대과에 이제 있는 건데 아마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길이가 한 30에서 50c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제 생선 중에서 비린내가 안 나고 또 이제 껍질이 뼈가 되게 연해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살이 좀 두툼하고 이래서 맛이 좋고 뭐 이래서 또 이제 먹는데 이게 이제 눈이 한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되게 못 나서 옛날에 문전박대가 여기 박대에서 나왔다고 하는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못생겨서 사람들이 눈이 쇠보처럼 이제 생겼다고. 박대를 했다 그래서 문전박대가 거기서 나왔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아, 설입니까, 그건? 예,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재미는 나네요, 일단.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박대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는 박대가 많이 잡히니까 그 박대 껍질로 이제 그 묵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뭐 진행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한 8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전통시장, 그러니까 지금 전통시장, 옛날에 재래시장 가면 이렇게 어묵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었잖아요. 네. 생선 뼈나 또 기타 이런 것들을 넣고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거를 이제 쪄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묵처럼 먹었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이 어묵
묵 이게 되게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박대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하는 겁니다. 그 박대라는 생선이 그러면 서해안 쪽에서 많이 잡히는 건가 보죠? 주로 이제 이거는 그 강하고 바다가 만나는 이제 기수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인천, 뭐 서천, 뭐 군산, 장항 이런 데에서 이제 이게 발달을 꽤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로 잡히는 이제 생선 중에 하나로 알려지고 있고 네. 주로 이제 즐겨 먹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저희 어렸을 적에 그 박대가 참 이게 뭐라 그럴까요? 구워서 먹게 되면 굉장히 맛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박대가 아주 흔한 생선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흔한 생선도 아니네요. 지금은 많이 안 잡혀서 이제 네, 네. 그 무의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무의도 같은 데는 주로 이제 멀리서 이제 이렇게 사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도 이게 식당에 가면 왜 조그만한 박대 생선들을 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담백하고 맛있잖아요. 비린내가 안 나고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박대묵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하고 또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박대묵을 어떻게 만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직접 만들지는 않았고 이제 만드는 거 하도 궁금해서 옆에서 네, 네. 봤더니 예. 그냥 만들면 그 박대 생선 껍질이니까 이게 검은 색깔이 나요, 이게. 네. 그래서 네. 그냥 하면 이게 묵이 청포묵처럼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검은색이 나와서 이거 맛도 없고 뭐 이러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 봤더니 박대를 그 여러 번 이제 보통 이제 물에 불려서 이게 껍질을 씻더라고요. 한 7번, 8번 네, 씻더라고요. 네. 이 공정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박대 생선을 구워놓은 네. 거죠, 이렇게. 아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러 번 이제 생선 이제 씻어가 이게 씻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묵 쓰듯이 갖다 놓고 이제 묵을 쓰면서 중불에다가 묵을 쓰면서 이제 천천히 네. 저으면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이제 그 다 끓었으면 체에다 이게 받쳐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그 이제 묵틀에다 넣으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이제 저 박대 묵이 되는 것들이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박대 묵이거든요. 예, 예. 근데 약간 이제 비린 맛이 좀 날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인천이나 뭐 이런 서천 이런 데서는 저기다가 생강을 넣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비린 맛이 없어지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는 이제 박대 껍질 묵이라고 얘기하고 또 일명 재미있는 거는 저 묵을 이렇게 자르면 묵이 막 벌벌 떨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벌벌이 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벌벌 떨다 그래서. 예, 예. 그 이제 저 고향에 가거나 그 이 서천 뭐 이런 데 가서 벌벌이 묵 좀 주세요. 그러면 박대묵인 줄 아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박대묵보다는 이제 벌벌이 묵이 더 유명하지 일명 이렇게. 네, 네. 예. 자, 그러니까 박대묵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물에 불려 비늘을 벗긴 박대 껍질을 물에 넣고 여러 번 씻고 네, 그 박대 껍질이 녹아 없어질 때까지 끓인 후에 예, 예, 체를 받쳐 묵틀에다가 예, 예, 그 액체가 된 박대 껍질을 예, 붓는 거군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저렇게 생긴 지금 저 빨간 듯 보이는 저 묵이 나오는 건데 예. 식감은 어떻습니까? 식감은 뭐 우리가 보통 먹는 이런 묵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청포묵 이 정도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처음 먹는 사람들은 약간 그래도 이렇게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데 그냥 그 맛은 없고 그냥 되게 맛있고 담백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네. 그래서 저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막걸리 한 잔에 저 순무까지 같이 이렇게 넣고 먹으면 곁들여서 예, 먹으면 아주 맛은 좋습니다. 네. 이게 대부분 이제 껍질이기 때문에 껍질은 이제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게 콜라겐 영양소가 많이 있겠네요. 저게 다 콜라겐이라고 보시면 그렇습니까? 되겠죠. 예. 콜라겐 덩어리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의도에 등산 가면 저거 등산하고 나서 저걸 이제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면 잘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네. 저게 콜라겐 덩어리인데 다이어트에 제일 좋다고 그러면 전부 다 먹고 있죠. 아, 실제로 예. 생긴 건 저러고 이제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거부를 하다가도 예. 이게 다이어트에 좋다. 예. 또 그러면 그냥 많이들 드시는군요. 예. 예. 콜라겐이 원래 또 이렇게 뭐 주름을 없애준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노화 방지하고 네, 이제 네, 주름살 펴주고 뭐 이런 젊어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 이렇게 껍질을 저렇게 재활용을 한다는 게 우리 선조들이 참 기가 막힌
선조들의 그 지혜인데 그렇게 껍질을 갖고 묵을 만들어 먹던가 아니면 껍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는 생선들이 또 있습니까? 이게 저 박대 말고? 다른 거 가지고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껍질 가지고 이제 묵 만들어 먹거나 뭐 그거를 또 다른 뭐 조미료나 양념으로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요 부분은 이제 주로 인천에 이렇게 여기 무의도, 소무의도, 그 다음에 장봉도, 영흥도, 덕적도에도 또 할머니들이 아주 유명하신데 그래서 이게 인천의 옛날에 아주 전형적인 겨울 음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네. 자리 잡고 또 이제 이것을 만드는 것이 이제 어머님들의 큰 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네. 겨울 찹이었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인천의 향토 음식으로 좀 발전시키실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포함해서 이게 어묵 있잖아, 묵 사업 있죠. 네, 네. 생선 뼈나 그 뭐 생선 그 나머지 남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어묵으로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이 좀 저 산업으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샘플로 네. 보름도에서 나오는 이런 잡고기하고 생선 뼈 가지고 몇 번 만들어 보려고 네, 네. 이런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식품이다 보니까 이게 허가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부산물이죠, 저게. 네, 부산물을 네. 환경적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건데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조금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어렵긴 한데 만들면은 상당히 좋은 향토 음식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 군산에서는 저걸 굉장히 큰 향토 음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향토 음식으로 상업화를 해놨군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언젠가 강화를 가보니까 강화에 그 밴댕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밴댕이가 이제 물이 좋다 나쁘다 이제 그렇게 흔히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이 좋지 않은 밴댕이는 회로 먹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느 가게에 가보니 그 이 밴댕이들을 뼈째 넣고 갈아갖고 동그랑땡 비슷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탕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묵인데요. 네네. 그게 보름도에서 저희들이 그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주민들. 그래서 예. 그것도 굉장히 맛은 좋더라고요. 예. 먹어보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도 산업화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우리 박사님이 먼저 그런 거를 생각을 해 주셨군요.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추진을 해보시지 그러셔요. 예,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는 이 박대묵, 벌벌이묵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될까요? 지금은 그 겨울철에 보면 그 대무이도하고 소무이도라고 있죠. 네. 버스 타고 가는데 이제 저 차 가지고 가는데 있죠. 네. 그래서 대무이도에 그 광명항에서 내려서 소무이도로 걸어가면 그 다리를 건너가자마자 그 해변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식당에서 현재 팔고 있고요. 네. 조금 유명해져 가지고 이제 그 대무이도에도 한두 군데가 좀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3, 4년 전부터 한 12월 중순이나 1월 달에 저 박대묵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와요. 그러니까 네. 요즘엔 꽤 인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서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족끼리 해 먹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 수요가 많게 되면 공급이 좀 딸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근데 있죠. 그 정도는 아닙니까 요즘?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 좀 별미로 먹던 거 이런 거고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섬에서 판매는 아니고 상업성보다는 이제 이렇게 집에서 먹는 음식으로 좀 보는데 이게 박대가 잘 안 나오는 사실 인천은 많이 안 나오거든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덕적도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여쭤봤더니 연안부두 가면 저 박대 껍질만 모아서 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7-8번 씻은 다음에 네. 저거 묵을 만들어서 겨울에 이렇게 뭐 그 제사 음식이나 연말연시 이럴 때 쓰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해 드시는데 아직 이제 이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으니까 이걸 식당이나 이렇게 상업적인 용도로 가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좀 달라지긴 하겠죠. 네. 네. 오늘 우리 김영구 박사님께서 벌벌이묵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벌벌이묵 박대묵이 이제 무의도에서 좀 아주 불티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박대묵만 먹으러 우리가 이 무의도를 갈 수는 없고 박대묵을
먹거나 또는 먹기 전에 뭐 등산도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설명도 좀 해주시죠. 예. 무의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등산하기 가장 좋은 거, 등산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가도 되고 또 이제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가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일 긴 코스는 그 큰무리의 선착장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기장을 넘어서 국사봉, 그 다음에 뭐 호룡곡산, 그 다음에 이제 광명 선착장까지 가는 거니 한 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긴데 한 3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이 정도 걸리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이거를 반대로 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인천공항에서 버스 타고 내려서 저 광명 선착장까지 버스가 가거든요. 네. 그럼 저기서 내려서 이제 이게 역으로 이제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제 중간에 국사봉에서 내리셔도 되고 뭐 호룡곡산만 가셔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경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자월도 월미도 그 다음에 이쪽에 영흥도 인천 전 이렇게 주변에 있는 섬들이 아주 이렇게 잘 보이고 혹시 이제 이 기분이 좋으면 날씨가 좋으면 저 낙조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간에 저기도 있죠. 저 펜션인가 그 국가에 자연 휴양림. 예, 휴양림도 있고 그래서 네. 상당히 요건들은 되게 좋습니다. 여기. 네. 근래 들어서 그 국립무의도 자연 휴양림이 개장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네네. 경쟁은 굉장히 좋습니다. 치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용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예. 가보고는 싶더라고요. 자, 무의도 하면 또 한악의 해수욕장 빼놓을 수가 없죠. 굉장히 유명한데. 예, 대무의도에 있는 데인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무의도하면 이 한악의 해수욕장을 이게 상징하는 것처럼 네.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둘레길을 만들었죠. 이렇게 해변 둘레길을 만들어서 경치도 상당히 좋고 또 이제 그 이게 볼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꽤 많이 이제 오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무의도의 한악의 해수욕장은 이 맨발 걷기로 되게 유명한 데 여기서 맨발 걷기 성지인데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냐면 버스를 대절해서 한 3대, 4대 이렇게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오는 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물이 빠졌을 때 저기에 이제 이렇게 걷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걸을 수 있고 또 편리하고 또 갯벌을 밟고 이러니까 크게 하중이 없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제 이런 맨발 걷기에 정말 이렇게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한악의 해수욕장은 여기 보시는 것,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낙조가 상당히 아름다워요. 해가 지는 게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가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8월 정도 되면은 저기서 이렇게 춤축제를 이제 그 차광영 대표가 여기 무의도의 원래 고향이신데 이분이 한 26년째 이제 올해까지 26년째 이렇게 춤축제를 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한악의 해수욕장이 그 아주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네, 꼭 가보고 싶네요. 자, 무의도를 배경으로 담아낸 시곡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출신의 작가라고 하던데 그 얘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잘 아시다시피 그 함세덕의 그 무의도 기행이라고 하는 희곡이라고 그러죠. 이제 이게 있는데 이제 배경은 강화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무의도 떼물이라서 이게 무의도가 아니게 이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41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그 유치진 선생님의 그 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은 이 강화도 가난 어촌을 무대로 해서 이제 어부들이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사는 거를 이렇게 그린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게 이제 고향 이게 이제 그러면 어디냐 그래서 뭐 강화도 어디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저게 무의도 아니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 보통 인문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기를 이제 보통 이제 손무의도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가서 이제 간 김에 이게 이제 희곡의 무대는 강화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재 그 이 무의도에서 강화에 사시는 분들이 있나 했더니 강화에서 무의도로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명절 때는 이제 제사 지내러 가고 또 이제 산소가 거기 있고 뭐 이런
김 씨도 있고 뭐 이렇게 몇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화하고 이 무의도가 이렇게 같은 생활권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이제 함세덕의 무의도 기행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무의도에서 강화도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닐 텐데 그 생활권이 되나요? 예, 배를 타고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무의도가 원래 이제 그 배가 한 30척에서 40척 정도 있고, 네, 네. 예, 그 이쪽 어장, 이 서해 이쪽 인천 근처에서 어장 중에서는 가장 큰 어장 중에 하나예요. 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화하고 이게 연관성이 있거나 네, 네. 또 이제 강화에서 바로 나오면 이제 무의도에서 이제 정착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런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의도가 이쪽에 어업 중심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네, 네. 그럼 그 시절에는 인구도 좀 많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네. 자, 이제 무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의도에서 박대묵 먹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등산 코스 해수욕장까지 다 걸었거든요. 이제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잠시 쉴 만한 곳 소개해 주시면서 무의도 기행, 이 소설 무의도 시곡 무의도 기행이 아니라 김용구의 무의도 기행을 맞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무의도에 가면 그 백패킹의 성지라고 꽤 유명하신 분들이 이제 그 백패킹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네. 여기 오시는데 이게 이제 세렝게티라고 왜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평원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이제 빗대서 무랭게티 이렇게 해요. 무의도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저기가 이제 대무의도 남쪽에 있는데 그 대무의도 이제 광명항에서 그 이제 그 물이 빠졌을 때 이제 해안가로 이렇게 걸어서 이제 그 가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제 앞에는 대평원이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쭉 절벽처럼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패킹의 성지 중에 하나인데 보통 8월, 9월, 10월 이때 많이 가고 이러는데 여기 이제 궁금하신 것처럼 저렇게 앞에 그러면 왜 바위가 이렇게 절벽처럼 전부 깎아져 있잖아요. 네, 네. 저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저게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실까요? 화산 폭발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저렇게 됐을까요? 이제 그건 아니고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네. 인천항하고 인천 내항하고 연안무드가 개발되면서 네, 네. 그 물막이를 해야 되겠죠. 방조 이게 네. 방조 뚝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바위를 채석한 데가 이제 무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 그래서 저기 까서 저걸 갖고 이제 배를 이동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송도에 있는 석산은 이제 그 돌이 좀 이제 바위가 작고 돌이 작으니까 이거는 이제 도로를 깔 때 쓰고 이렇게 해서 네, 네. 인천 내양하고 연안부두 개발할 때 저 바위를 이제 무의도하고 이제 송도에서 이제 그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백길 따라서 제일 가까운 거리니까 물류비가 아주 쌌겠죠. 그 돌도 네, 많고 이렇게. 네. 그래서 가서 보면 무의도나 장봉도 일부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절벽이나 채석강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인천대양 연안부두 만들면서 이제 저기 조성이 된 거고요. 조성된 네.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텐트 뒤에 있는 네네. 저 커다란 바위산은 네. 깎다 남겨둔. 예예. 네. 그럼 바다를 보기 위해서는 뭐 저쪽 바위 쪽으로 가면 보일 수가 아니요, 있나요? 거기 그 등지고 있는 거고 저 텐트 앞으로가 바다예요. 아, 그렇군요. 예예.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못 갔는데 물이 빠지면 저 걸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이 텐트를 짊어지고 이제 다시 물 빠져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데 중에 하나죠. 이거. 네, 네. 자, 오늘 무의도 얘기 그리고 가볼 만한 곳 그리고 박대무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의도를 한마디로 총평을 하신다면? 겨울에 가장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천 대교가 보이고 네. 대교가 보이고 대교에서 그 2분 3분 사이로 이렇게 그 영종 쪽으로 이렇게 비행기가 내려앉아요. 네, 이렇게 네. 쫙 내려앉은 네, 아주 네. 광경인데 간혹 이렇게 거기 카페에 앉아서 겨울에 그 눈 내리는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경치를 보면 제일 힐링하기 좋은 데 중에 하나고 또 아주 가까운 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사람들은 그거 보면은 복 튀었어요. 그죠? 가까운 곳에 그렇게 바다도 보고 산도 보고 네. 또 비행기도 보면서 힐링할 곳이 있다는 게. 네네. 자, 오늘도 무의도 얘기 박대무까지 인천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김용구 센터장님과 함께 따뜻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